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IT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알뜰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정지 때문에 알뜰폰에 대한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죠. 알뜰폰이 어떤 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알뜰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MVNO라고 부릅니다.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는 좀 거창해 보이는 이름의 약자인데요. 네.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라고 네. 하면 어떤 건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영문명이 MNO, 그러니까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사업자들에게서 망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뭐 세계 대형 통신사, 업체 이외에 다른 통신사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예,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사가 일종의 직거래라면 MVNO는 일종의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사들에게 어떤 통신망 사용료를 좀 주고요. 망을 빌려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직거래가 도매보다는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동통신 사업 같은 경우는 한정된 주파수를 몇 개의 회사가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과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격을 싸게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한두 군데랑 경쟁을 하면 되니까 그동안 좀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아왔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이번에 정부의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와 맞물려서 MVNO들에게 조금 싸게 망을 빌려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의 알뜰폰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알뜰폰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알뜰하다라는 어원을 따서 정말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출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가요? 일단은 좀 전체를 얘기를 하자면 좀 깁니다. 좀 긴데요. MVNO 사업 자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의 이 망을 빌려주는 값을 좀 비싸게 매겨가지고 별로 싸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되면서 요금이 많이 싸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알뜰폰이라는 것을 거의 몰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싸게 판매한 만큼 이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책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네. 이번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를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인지도는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이제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대리점도 없고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됐었는데요. 네. 최근엔 대형마트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 조만간 편의점 등에서도 이제 후불제 알뜰폰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알뜰폰이 사실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좀 소매 업체가 어디에 있고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네. 잘 몰랐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알뜰폰을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알뜰폰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필요하지만 굳이 비싼 요금제를 쓰고 싶진 않으신 분들 또는 네. 최신 스마트폰이 필요 없고 그냥 난 폴더폰만 있으면 된다 이런 분들이 주로 주된 고객입니다. 특히 우체국에서 개통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주로 주부나 어르신들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편인데요. 아예 기본료가 없거나 3,300원 정도에 불과한 요금제도 있고요. 같은 요금에 스마트폰 이용 데이터를 한 2배 정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막급 크게 한 60%까지 상당히 싼 편입니다. 다만 알뜰폰 개통하시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제가 굉장히 싼데요. 네. 분명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우선 현재 알뜰폰 업체가 약 30개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각 회사의 요금제가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알뜰폰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 큰 회사를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 요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알뜰폰에선 휴대폰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해결 중이긴 한데 아직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싸고 물론 좋지만
우리가 항상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게 정말 예.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사고 있는지 이게 네. 가장 염려가 되잖아요. 예. 뭐 이런 문제 말고는 또 다른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뜰폰 구입을 좀 망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자동 로밍이 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를 자주 나가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알뜰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마켓십과 어떤 멤버십 서비스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감안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미 중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폰을 이용해서 어떤 유심 칩만을 바꿔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알뜰폰 업체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함께 팔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일반 이동통신사와 좀 크게 용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와 함께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데 저렴하기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 알뜰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